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돈영 작가의 군기검신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20년 전에 대여점에서 읽은 소설인데 리뷰 줄거리를 만들면서 느낀 건 지금도 볼만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군기검신이라는 제목처럼 귀신 같은 궁술과 신급인 검술인데 주인공이 무림에서 궁술로 이름을 날리지만 사실 검술이 더 세다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총 2부작으로 나와 있고 1부 주인공 을지소문은 딱 봐도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이 이름을 섞어놓은 장명입니다. 2부에서는 무협소설에서 드물게 을지소문이 손자 을지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모두 합쳐서 장편소설이 되어 버립니다. 줄거리는 1부의 무료 분량을 소개하겠습니다. 10살 소년 을지소문은 할아버지와 장백산의 깊은 산속에서 활을 다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활솜씨를 보이며 자신만만해하던 소문에게 할아버지는 활의 진정한 의미와 무기로서의 위력을 설명하며 소문에게 활을 이용한 궁도 수련을 시킵니다. 소문은 단순한 사냥놀이로 여겼던 활 쏘기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긴장과 설렘으로 본격적인 궁도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문은 평범한 활쏘기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할아버지로부터 가문이 전통 무공과 내력을 전해 듣습니다. 이 가문은 과거 고구려 황실을 지키던 고수들이었으나 황실이 멸망하면서 응거하여 무공을 전수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문에게 가문이 궁도, 보법, 건법을 배우고 더욱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궁도를 연마하면서 내공인 무의공을 익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활쏘기 수련이 지속되면서 할아버지는 소문에게 포두이술이라는 가문이 궁술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람과 지형에 따라 활쏘기의 방향과 힘을 조절하는 기술을 알려주며 소문이 바람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소문은 매일 화살을 날리며 바람을 읽는 연습을 반복하고 마침내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활쏘기에 조금씩 적응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하며 소문은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궁도의 깊이를 깨닫고 궁술비전 포두이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날 소문은 우연히 상처 입은 새를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비둘기라 생각했으나 사실 그 새는 해동청이라는 매였습니다. 소문은 정성을 다해 매를 치료하여 살려내고 새는 서서히 소문에게 친근감을 보이며 친구가 됩니다. 소문은 매를 철면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철면피는 소문을 따라다니며 활을 쏘는 그의 수련에 동참합니다. 소문은 철면피를 하늘로 날려 위아래 바람을 읽고 화살을 쏘는 데에 도움을 받습니다. 철면피 덕분에 소문은 조금씩 바람을 느끼며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소문에게 새로운 보법인 출행랑을 가르칩니다. 이 보법은 이리의 움직임에서 착안에 만들어진 무공으로 강력한 살기를 내뿜어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의 폴짝거리는 시범을 보고 비웃던 소문은 이 보법의 살기를 경험하며 공포에 압도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날 소문은 할아버지의 지도하에 물가에서 돌덩이를 들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소문이 더 높은 경지의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출행랑의 보법과 경공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기와 발걸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소문을 동굴로 데려가며 늑대와의 실전 훈련을 시작하게 합니다. 첫날 소문은 한 마리 늙은 늑대와 함께 동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늑대가 매일 한 마리씩 늘어나면서 동굴 안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소문은 출행랑의 기술을 익히며 매일 늑대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살기와 생존 본능을 키워나갑니다. 마침내 소문은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붉은 늑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승리하게 되면서 출행랑의 기술이 완성됩니다. 동굴에서의 훈련을 끝낸 소문은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동굴을 나서고 할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는 고생을 마친 소문을 인정하고 안아주며 소문은 극한의 수련을 통해 출행랑의 경지를 넘어서며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소문은 치열한 싸움과 수련으로 원기가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병상에 눕게 됩니다. 며칠 후 회복된 그는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내면의 살기를 제어하지 못해 당황합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살기를 다스리는 수련을 폭포 아래에서 하며 반야심경도회를 통해 내공을 운용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내공 수련을 이어가며 신체의 경맥이 뚫리고 내공이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합니다. 소문은 가문의 전통 무공 포두 이술을 모두 익히고 할아버지로부터 가문이 비밀 기술인 무의공과 3초의 건법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장백산의 천지비부에 들어가 선조의 기록을 통해 극도의 내공을 모을 수 있는 무의공과 절대삼검의 건법을 수련합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 끝에 절대삼검 세초식 섬전비 둔검해인 천지개벽을 완성하고 건법을 능가하는 무영시라는 궁술도 익히게 됩니다. 이로써 소문은 가문의 모든 무공을 습득한 무인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날 소문이 수련을 마치고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가문이 후계를 잇기 위해 소문에게 혼인을 재촉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정혼자는 중원의 사천단가에서 약속한 상대였고 소문은 그녀를 찾아 중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몽골의 깊은 밤 구유크는 말 흑풍을 타고 여진족 계열인 바이어족의 추적을 피해 본진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말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이에 구유크는 오랜 동료였던 흑풍을 스스로 죽여 그 고통을 덜어줍니다. 그 순간 여진족 병사들이 구유크를 포위하고 그는 혼자서 적들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몰린 그를 구해준 인물은 다름 아닌 조선에서 온 을지소문이었습니다. 을지소문은 중원으로 향하던 길에 구유크를 도우며 여진족 간의 복잡한 세력 다툼을 알게 됩니다. 이에 구유크는 을지소문에게 자신이 속한 야오커우족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소문은 중원으로 가는 길이라 이를 수락합니다. 구유크가 속한 야오커우족과 바이어족의 전투에 소문은 기꺼이 도움을 자처하며 그의 놀라운 활솜씨로 바이어족의 기병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멀리서 화살을 연달아 쏘아 적장의 목숨을 빼앗고 기병대의 주요 부대장들을 정확히 저격하여 이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에 중심을 잃은 바이오족의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지고 결국 바이오족 기병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소문은 구유크에게 작별을 고하고 구유크는 언젠가 그와 다시 만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기억에 남깁니다. 몽골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소문은 사천단가에 있는 정원자를 찾아 중원으로 출발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리게 흘러가지만 을지소문이 궁술, 검술, 보법, 신법 등 순차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읽으면서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는 맛이 납니다. 한 번씩 좀 답답하게 흘러갈 때가 있지만 궁술이라는 희귀한 소재 때문이라도 그럭저럭 볼만한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